영화 감독 40년, 거장이라는 칭호로도 불리는 장년의 감독이 또 하나의 신작을 내놨습니다. 올해의 기대작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영화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여독은 다 푸셨는지요? 여도 풀릴 새 없이 영화 홍보 때문에 뛰고 있습니다. 아,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런던에서의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런던. 네. 예. 생각지도 않게 공로상도 받았지만은 그 소년들을 개막작으로 했거든요. 예. 반응이 의외로 그 외국인들한테 뜨거운 반응을 받아가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자, 4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요즘 극장가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아서 지금 개봉하면 손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흘 후면 개봉을 할 텐데요. 좀 오랜만이시기도 하고 떨리지는 않으십니까? 떨린 게 아니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더 끌면은 이건 이 옛날 작품이 되거든요. 그동안 너무 참아가지고 예. 빨리 해달라고 회사에 그 목매서 기다려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이번 영화 실화극입니다. 자, 영화 소년들, 가제는 고발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인가요? 아, 고발이라는 이제 소재는 고발이죠. 네. 예? 그 공권력에 의해서 소년 3명이 감옥을 살다 나와서 나중에 자기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예. 열심히 구명운동을 해서 예. 본인들이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네. 그런 이야기니까 고발일인데 그것보다는 소년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예. 제목을 소년들로 한 겁니다. 예. 네, 소년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 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고 뭐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좀 다른 결의 왜냐면 이야기인가요? 예.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예.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신이 셀던의 그 책은 정의가 이럴 경우 정의라고 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예.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라는 질문 자체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아무튼 그 소년들을 우리가 이런 불쌍한 소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 이런 것을 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사회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실화 바탕이라서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6년 후라는 이런 시간의 변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연출의 장치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실제가 예. 10년 후 이 소년들이 감옥에 들어간 지 10년 후에 예. 결국 무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그 긴 기간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영화를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 영화에서 또 주목되는 배우가 설경구 배우입니다. 자, 이 설경구 배우와의 인연이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인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이 영화에 그 배우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설경구 씨의 첫 작품이 박하사탕이에요. 네, 나 다시 돌아갈래 이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박하사탕을 찍는 현장에 예. 이창동 감독 응원하러 갔어요. 근데 설경구 씨를 소개를 하는데 예. 설경구 씨가 내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한 감독인데 인사를 받는 둥 만둥해요. 그래서 저는 좀 싸가지가 없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창동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작중 역할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 저 메소드 연기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걸?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문이 계속 났었어요, 사실. 예. 설경구 씨가 작중 역할에 한번 빠지면은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을
특히 가족들을 불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대. 그런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그게 남아있기는 해요. 여전히. 그럼 이번에 소년들에서 맡은 역할에도 아마 빠져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봐도 아니 근데 자기가 조절을 잘 하는데 예.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첫 만남에 굉장히 궁금증으로 시작됐던 인연이 이렇게 영화에 출연하기까지 됐네요. 자, 아무래도 이 영화의 내용이 1999년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을 다룬 거라서 이 영화 분위기가 마냥 밝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들도 있다고요? 그 설경구 씨의 형사 파트너로 허성태가 나오는데 네. 그 친구가 이 파트너로서 가끔 웃음을 주고 네. 또 설경구 와이프로 염혜란 씨가 나와요. 그 염혜란 씨가 이 아내로서 그 남편을 이 속으로 사랑하지 겉으로는 틱틱대는 아내 있죠. 예. 그런 역할로 웃음을 주고 그런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너무 영화가 또 어두운 사건을 다룬다고 해서 어둡게만 빠지지 않게 좀 균형을 물론이죠. 예.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우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니까요. 설경구 배우 외에도 유준상, 진경, 또 말씀하신 허성태 배우, 염혜란 씨 주연을 맡고 있고 또 여기다가 서인국 배우가 우정 출연을 하고 조진웅 씨까지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연 출연을 하는데 자, 배우들 모두를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배우란 어떤 걸까요? 네, 좋은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이제 캐릭터를 내 기준으로는요. 캐릭터를 소화하는 방법이 남과 다른 사람을 저는 선호해요. 상식적으로 캐릭터를 소화하는 것보다 이 친구는 좀 다르게 소화하네. 오디션 볼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전 좋아해요. 좀 전형적이지 않고 개성이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배우들을 예. 조금 좋은 다른데 그게 이 눈에 띄어요. 예. 그런 친구들 전 좋아합니다. 예, 그런 배우들로 탄탄한 라인업을 만든 그 소년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한국 배우들이 세계 최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K-팝도 요즘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한류 드라마도 열풍을 많이 했고 이제 점점 영화계로 이게 당연하게 넘어가는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앞으로 한국 콘텐츠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문화 정책이죠. 제대로만 해주면은 잘 갑니다. 예. 근데 제발 좀 너무 간섭하지 말고 감시하려고 들지 말고 이러면은 이 문화예술계는 아주 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대로 두면 알아서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나이가 만 76세가 되셨어요. 네, 그렇네요. 맞으시죠? 네. 자, 한국 영화의 거장이라고도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배우들은 소년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별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별명 들어보셨나요? 소년은 아니고 청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청년 감독. 예. 왜 청년 감독이라고 할까요? 제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여튼 현장에서 그들과 하나도 말하자면 차이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설경구 씨는 좀 감독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배우들이 제일 연세는 많지만 또 소년 같으시다, 청년 같으시다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또 감독님께서는 이 청년 감독, 소년 감독이라는 말 외에도 충무로의 사회파 감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좀 공백지기를 가지셨다가 12년 만에 복귀를 하셨어요. 자, 작품들 보면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이렇게 사회 고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멜로드라마를 전혀 안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런 건 잘 받아주질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예. 아니 이게 아니고 그런 사회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네.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뤄왔구나.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보다는 어떻게 돌아보니까 아니, 이렇게 물론 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 이 다른 분야보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지혁 감독의 실화극 3부작 꼽아보자면 부러진 화살, 블랙버니, 그리고 이번에 소년들입니다. 이렇게 3부작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주 4.3 사건 그리고 백범 김구 이야기도 다루시면 5부작이 될 텐데요. 이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작품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다음 작품 준비를 지금 그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예. 건데 4.3 사건 자체를 다룬 게 아니고요. 예. 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시선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은 암살 사건 자체를 다룬 겁니다. 백범 김구라는 인물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4.3 사건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회복과 그런 이야기를 다루셨고 백범 김구는 사건 자체를 다루셨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소년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또 이 관객들은 극장을 찾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보러 오면 좋을까요? 관객들은 극장을 찾으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소년들 그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열심히 자기들의 자기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고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우리들이 과연 관심을 얼마나 가졌나. 그 보도를 보면서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안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기대작 소년들, 저도 영화관에 찾아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영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